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3주를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단 3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3일 뒤에는 참혹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주는 건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심장이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물과 인연이 깊다. 태아 시절에는 양수 속에서 무려 10개월을 보내고 태어난 뒤에는 수시로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는 등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게다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채워져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몸은 물속에 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는 것은 평균치일 뿐 어떤 장기는 그 이상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장의 75%, 눈의 95%, 심지어 전혀 수분이 없을 것 같은 치아에도 3%의 수분이 존재한다. 생명의 근원 중 하나인 혈액은 94%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장기는 심장이다. 심장이 어떻게 물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암에 걸리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사는 비밀을 알 수 있다. 인체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은 수백에서 수천 가지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질병이 생기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질병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 몸을 위협하는 질병이 암이다. 그런데 암이 생기지 않는 유일한 장기가 있다. 바로 심장이다. 많은 의학자가 그 이유를 알고자 연구한 결과 다음에 4가지를 밝혀냈다. 1. 심장에는 체내의 그 어떤 장기보다 산소가 풍부하다. 2. 다른 장기는 몰라도 심장만큼은 항상 정확하게 에너지가 공급된다. 3. 심장은 태아일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4. 심장은 혈액으로 채워져 있으며 혈액의 94%는 물이다. 즉 산소, 에너지, 운동, 물의 시너지 작용이 심장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심장에 암이 생기지 않는 이유다.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누구나 직접 챙길 수 있는 건 물뿐이다. 산소는 호흡을 할 때마다 들이마시지만 대기오염으로 인해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산소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싶지만 산소는 대기에 퍼져 있고 주변 환경과 관련이 깊기에 개인의 노력으로 단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에너지, 즉 영양 섭취와 운동은 개인의 의지와 경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습관적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한순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식습관을 바꾸기 어렵고 매일 사무실에서 일해야 하는 직장인이 운동을 충분히 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에너지와 운동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실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물은 다르다. 비교적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극빈층이든 최상류층이든 노동직이든 사무직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이 크게 들지도 않는다. 인간은 물에서 태어나고 물로 생명을 유지하는 만큼 물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이고 근원이 되는 에너지이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좋은 물 마시기에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물, 약알칼리수. 인체는 호흡을 통해 산소를 흡입하고 그 산소의 약 2%가 활성산소로 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한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양면적인 작용을 한다. 면역체계 강화, 근육 재생은 물론 세포 신호 전달과 항상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매개체가 되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면 세포를 산성화시켜서 암, 고혈압, 동맥경화, 아토피 피부염, 간질환, 뇌졸중, 스트레스성 위염, 천식,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활성산소의 양면성을 나열하고 보니 활성산소의 해가 더 커 보인다. 하지만 이는 활성산소의 농도가 높을 때의 얘기다.
활성산소의 체내 농도가 적절하면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체내 농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지만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도 좋은 방법은 물을 가려 마시는 것이다. 일본 규슈대학교 대학원 시라바다케 교수는 그 답이 약알칼리수에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약알칼리수는 pH 7.5에서 8.5의 물이다. 실험에서 활성산소 발생 장치에 약알칼리수를 투여했더니 활성산소가 제거되었다고 한다. 약알칼리수가 각종 질병에 효험이 있음을 증명한 실험도 있다. 일본 새로운 물 연구회 하야시 히데미스 박사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약알칼리수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알칼리수의 다양한 건강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당뇨병 환자의 혈당 안정화. 2. 간질환 환자의 간 기능 조기 개선. 3. 위시비지장 궤양의 개선과 재발 예방. 4. 고혈압 및 저혈압의 개선. 5. 천식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의 개선 및 치유. 만성 변비의 조기 치유, 신경성 설사의 개선. 인체는 섭취, 소화, 배설의 순환을 통해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약알칼리수는 이러한 순환을 도와 우리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 세 번째, 우리 몸이 원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 인체를 구성하는 데는 총 54종의 원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50종이 미네랄이다. 무기질로도 불리는 미네랄은 체내 비중이 체중의 4에서 5%에 불과하지만 신진대사를 조율하는 중요한 영양소다. 미네랄은 특히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두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에서 실험한 결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는 뇌세포의 손상 비율이 줄어들고 두뇌의 나이도 1살 정도 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랄 부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체는 약 900가지의 질병에 노출된다. 미국의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모든 질병은 한두 가지 미네랄만 결핍되어도 생길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네랄의 가장 큰 특징은 3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잘 분해되고 합성되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3대 필수 영양소는 반드시 미네랄과 결합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미네랄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체내의 다른 미네랄이나 호르몬, 비타민들과 상호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즉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호르몬, 비타민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이처럼 미네랄은 인체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그래서 미네랄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함께 5대 영양소로 분류한다. 아래 항목으로 체내 미네랄 부족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다음의 항목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3개 이상이면 미네랄 부족이고 5개 이상이면 미네랄 결핍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 1. 자주 갈증을 느끼고 물을 자주 마신다. 2. 식사량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해도 체중이 늘어난다. 3.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4.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다. 5. 의욕이 없어지고 짜증이 난다. 6.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 7. 손발과 몸이 전체적으로 차다. 8.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 문제는 미네랄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네랄이 거의 없는 음식인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의 잦은 섭취,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등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미네랄 섭취는커녕 체내 미네랄을 고갈시킨다. 그러나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상황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각종 미네랄이 함유된 물 말이다. 인체에 들어온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영양분을 빠르게 세포 속으로 옮겨주는데 그 사이 미네랄이 인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며 다른 영양소들의 흡수를 돕는다. 네 번째,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물, 약수. 산악지대가 발달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고여있다.
약수터의 말이다. 실제 그 약수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더니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대 약수. 가장 대표적인 약수가 초정약수이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초정약수는 분석 결과 라듐 성분이 다량 함유된 천연 탄산수로 확인됐다. 세계광천학계에서 세계 3대 광천의 하나로 꼽았을 정도다. 미네랄이 풍부한 초정약수는 역사적으로 치료 효과를 인정받아 왔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대왕이 60일 동안 머물면서 눈병을 고쳤고 세조도 심한 피부병을 고쳤다고 기록되었을 정도로 그 자체로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오전약수도 마찬가지다. 오전약수는 조선시대의 전국약수 대회에서 1등 약수로 선정되었으며 위장병과 피부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전해진다. 초정약수와 오전약수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수백 곳의 약수터가 산재해 있다. 중요한 것은 약수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천 년에 걸쳐 역사가 증명해왔고 현대 들어서는 과학이 엄밀히 검증해왔다. 해외에도 약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약수로는 프랑스의 루르드 샘물을 꼽을 수 있다. 이 샘물은 질병 치료에 신통한 효험이 있어 기적의 물로 불릴 만큼 유명하다. 이 샘물을 마신 후 질병이 나은 경우는 시각장애, 반신 및 전신마비, 암, 신경장애, 심장질환, 심각한 염증 질환 등 총 70여 건에 이른다. 객관적인 증명은 어렵지만 본인 스스로 질병이 호전되었다고 한 경우가 7,000건이 넘는다. 1992년에 이 샘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프랑스 화학분석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루르드 샘물은 무생무취이며 세균에 오염되지 않은 약알칼리수 pH 7.9로 확인되었다. 루르드 샘물과 함께 세계 3대 기적의 물로 불리는 독일의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의 트라코테 샘물은 분석 결과가 모두 같았다. 우리나라의 약수와 세계 3대 기적의 물만 보더라도 미네랄이 들어있는 약알칼리수는 우리 몸을 건강으로 이끄는 자연이 준 약이나 다름없다. 다만 이러한 물을 만병통치약이라 여기는 건 무리다. 이는 지나친 의학적 단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은 물과 관련해 수많은 과학자들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약알칼리수는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물론 아무리 좋은 물도 우리 몸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역시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건강할 때 미리미리 좋은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태껏 음식보다 운동보다 물 한 잔을 소홀히 여기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좋은 물 마시기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물 건강법을 읽고